토니는 자신에게 몸이 많이 아픈 아르노라는 친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들은 이 세상을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자고 다짐합니다. 그들은 앞으로 어떻게 활약할까요? 오늘의 이야기의 시작은 토니와 그의 형이 지구를 위해 할 일들에 대해 우주에서 대화를 하고 있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들은 인공지능 로봇이 따라주는 와인을 마시며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에 대해 자축하며 뿌듯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이 인공지능 로봇은 자신의 의식이 있는 살아있는 존재라며 결국 지구까지 공격해버립니다. 다행히 이 모든 건 토니와 아르노가 만든 가상현실에서 이뤄진 일이었고 아르노는 인공지능을 다룰 때 더 조심해야 한다고 토니에게 말해줍니다. 토니는 자신이 실현하고픈 인공지능 시스템인 451 로봇을 바라보곤 이 녀석은 엄청 낯섰다며 이제 이 녀석의 기능을 좋은 곳에 사용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르노는 그의 인공지능을 믿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아르노는 말을 할 수 없었기에 타자를 쳐 컴퓨터로 토니와 계속 대화를 했고 이에 대해 마음이 아팠던 토니는 선물이라며 아르노에게 기계적인 목소리지만 일단 목소리는 낼 수 있는 기계를 줍니다. 드디어 컴퓨터 없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 아르노는 다시 한번 인공지능을 믿어선 안 된다고 말하며 451이 했던 짓들에 대해 생각해보라고 합니다. 토니는 일단 이에 대해 동의했고 자신의 유토피아 건설 계획에 대해 설명합니다. 바로 도시 전체가 스타크 기술로 이루어진 도시, 말 그대로 완벽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말이죠. 그리곤 이런 완벽한 계획을 누가 멈추고 싶겠어? 그리고 누가 감히 막겠어? 라고 말합니다. 한편 화면은 런던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 버스 정류장에 한 여성이 앉아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만다린의 반지 중 하나가 나타나더니 넌 좋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군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가 이제부터 만다린 세븐이며 이 세상을 토니 스타크에게서 구하라고 말하더니 이 여성을 자신의 소유주로 지정합니다. 다음날 토니는 페퍼에게 자신의 계획에 대해 설명해줍니다. 바로 폐허가 된 만다린 도시를 다시 건설할 계획을 말이죠. 현재 만다린 도시는 혼돈에 빠져 있었고 정부는 무능하고 부패했으며 실질적으로 조폭들이 점령한 상황입니다. 만다린 도시로 향한 토니는 토니의 형 아르노가 조종하는 아이언맨 드론들을 통해 시야를 확보했고 그 정보들을 통해 조폭들을 제압합니다. 만다린 도시를 정리한 토니는 다시 페퍼에게 돌아갔고 그녀를 본따 만든 수트의 새로운 인공지능을 소개해줍니다. 페퍼는 무슨 생각으로 자신을 똑 닮은 인공지능을 만든 거냐고 화를 냈지만 토니가 이건 자신의 방식대로 너의 초성화를 그린 것이라고 설명하자 금방 감동해버립니다. 페퍼의 화가 풀리자 토니는 자신의 형인 아르노까지 페퍼에게 소개시켜줍니다. 그들이 정신이 팔린 사이 토니는 아르노 몰래 자신이 건설 중인 도시의 중심부로 이동하더니 새로 만든 페퍼 인공지능을 그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곤 이젠 너가 이 도시를 운영할 것이고 너의 새로운 이름은 헬렌이라고 말해줍니다. 가상현실에서의 결과가 어떻든 자신이라면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다음날 그들은 만다린 도시 재건축 현장에 방문했고 기자회견을 준비합니다. 근데 거기엔 저번에 만다린 반지에게 선택받은 여자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실 아비게일이라는 토니 스타크를 증오하는 기자였고 그녀는 토니와 대화를 시도합니다. 근데 이 둘이 대화를 하는 순간 폭발이 일어납니다. 그녀는 자신의 반지를 쳐다보며 혹시 너가 그런 거야? 라고 물었고 그녀의 반지는 아니 난 아니야 하지만 만다린 원이 일어난 것 같군 이라고 말합니다. 토니는 모든 사람들을 대피시키라고 말했고 아비게일은 반지를 발동시키며 토니에게 달려듭니다. 토니는 도망치며 아르노에게 도움을 청했고 아르노는 그의 아이언맨 드론들을 출발시킵니다. 아비게일은 드론들을 파괴시키며 도시를 이동했고 토니는 그 사이 자신의 스텔스 슈트를 착용하여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아르노가 조종하는 드론들과 뭉친 토니는 이 도시를 만드는 것을 방해할 순 없을 거라고 소리칩니다. 하지만 만다린의 반지의 힘은 생각보다 강력했고 그녀는 불의 힘을 이용해 모든 드론들을 파괴시켜버린 후 근처의 전기를 다 끊어버립니다. 토니는 전기가 끊겼다면 인공폐 없이 숨을 쉬지 못하는 자신의 형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당황했고 바로 아르노에게 날아갑니다. 다행히 준비성이 철저한 아르노는 백업 파워를 준비했었고 걱정에 가득한 토니의 얼굴에 엄지를 치켜들어줍니다. 근데 이때 페퍼가 달려들어오더니 아비게일이 올린 동영상을 보여줍니다. 아비게일은 자신을 빨간색 위험이라고 소개하더니 토니에게 너의 기자회견을 망친 건 자신이 아니지만 넌 항상 희생양을 찾기에 믿지 않을 걸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쉴드를 통해 자신을 찾지 말라고 하더니 더 쉽게 찾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우주에 불꽃을 하나 띄웁니다. 다음날 토니는 만다린의 반지가 어떻게 사라진 것인지를 알아내러 쉴드의 금고로 향하지만 이상하게도 금고에는 10개의 반지가 모두 있었습니다. 토니는 새로운 인공지능 헬렌에게 이를 체크해보라고 했고 헬렌은 9개의 반지는 도둑을 맞은 게 맞다며 남은 하나의 반지인 거짓말의 반지가 환각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그 순간 마지막 남은 반지마저 갑자기 뛰어오르더니 이제 돌아갈 때군 이라고 외치곤 날아가 버립니다. 모든 반지가 사라진 금고를 바라보며 토니는 이 반지들은 언제 의식이 생긴 거지? 그리고 다들 어디 있는 거지? 라고 말합니다.
한편 방금 금고를 탈출한 이 반지는 나머지 반지들에게 자신은 이제 발각됐고 모두 빨리 주인을 찾으라고 말하곤 드디어 테러를 일으킬 시간이군 라고 말합니다. 연구실로 돌아온 토니는 반지들의 행방을 찾기 시작했고 빅터라는 사내를 소유주로 지정한 5번째 반지의 신호를 감지합니다. 토니는 바로 신호의 위치로 이동했고 현장에서 경찰들을 죽이고 있는 빅터를 발견합니다. 이 둘의 싸움은 토니가 밀리는 양상으로 흘러갔으나 빅터가 방심한 사이 토니는 그를 레이저로 맞추는데 성공합니다. 아직 완전히 각성을 하지 못한 빅터였기에 그는 엄청난 고통을 느꼈고 반지의 힘을 이용해 다른 차원으로 도망쳐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토니에게 엄청난 증오심을 느끼며 완전한 각성에 성공하게 됩니다. 한편 아비게일은 다시 만다린 도시로 이동했고 이를 발견한 아르노는 토니에게 바로 연락을 합니다. 토니는 시간을 잠시만 끌려고 한 뒤 바로 만다린 도시로 날아갔고 드론들을 부시고 있는 아비게일을 마주합니다. 하지만 아비게일은 토니와 싸울 생각이 전혀 없었는지 안녕? 이라고 인사만 건넨 후 사라져버립니다. 근데 아비게일은 도시 밖으로 나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반지와 대화를 조금 나누더니 한 건물의 경비원들을 죽이며 들어갑니다. 그녀는 건물 안에서 만다린의 반지를 가지고 있는 또 다른 2명을 우연히 만났고 그들은 스타크에 대항하기 위해 힘을 합치자고 제안합니다. 그들은 아비게일에게 아르노가 있는 건물을 폭파시킬 폭탄이 있다고 했고 자신들이 어떻게 힘을 얻었는지 설명해줍니다. 근데 토니는 사실 이 모임을 투명 모드로 몰래 보고 있었고 그들에게 너무 가까이 접근하는 바람에 들키고 맙니다. 그리고 바로 그들은 싸움을 시작하죠. 그들이 싸움을 하는 와중 아르노가 있는 건물을 목표로 한 폭탄이 발사되어 버립니다. 토니는 폭탄을 붙잡으려고 날아오르지만 도중에 붙잡혀버렸고 아르노가 있는 건물이 폭발해버리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만다린의 반지를 가진 자들이 날뛰고 있었기에 토니는 슬퍼할 틈도 없이 싸움을 이어갑니다. 한편 아비게일은 반지를 가진 또 다른 2명의 계획에 민간인들을 죽이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자 우선 토니를 돕기로 마음먹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토니의 드론들은 평소와는 다르게 무기력하게 부서져 갔습니다. 아비게일은 이 모습을 보고 너가 만든 드론들은 너무 구려 라고 했고 토니는 드론들을 조종하던 아르노가 사라져서 그런가라고 슬프게 설명해줍니다. 이때 이봐 걱정 좀 하지마 라는 목소리와 함께 아르노가 거대한 아이언맨 수트와 함께 나타납니다. 다시 형을 만난 토니는 뭐야 살아있었잖아 라고 외치며 형을 반겼고 그들은 적들을 뒤로 물러서게 만드는 데까지 성공합니다. 토니는 도망가는 빅터를 추격했지만 그는 순간이동을 해버렸고 아비게일은 또 다른 한 명을 찾아 나섭니다. 그녀는 도망치던 남자를 찾긴 했으나 그의 머리는 이미 잘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의아해하며 그의 반지를 확인하러 손을 뻗었고 그 순간 한 칼이 날아오더니 그녀의 손을 잘라버리며 그녀의 반지까지 가져가 버립니다. 잠시 후 토니는 고통스러워하는 아비게일을 찾았고 병원으로 데려간 후 누가 반지를 가져갔는지에 대해 물어봅니다. 하지만 아비게일은 짐작 가는 사람조차 없다고 말합니다. 토니는 그런 반지들이 원했던 것은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아비게일은 순간 분노하며 그들이 원하는 건 그저 지구에 혼돈을 가져오는 것이며 반지들 모두 너를 증오한다고 대답해줍니다. 또한 너와 친한 사람들은 모두 그들의 적이라고 말합니다. 토니는 아비게일에게 우선 고맙다고 말했고 너에게 필요한 도움은 다 제공해주겠다고 말하며 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아비게일은 너는 이 도시를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문제는 너 자체라고 소리칩니다. 토니는 그녀의 말에 신경이 쓰였는지 다음날 기자회견에서 이 도시를 관리하는 짓을 그만두겠다고 발표합니다. 토니가 떠나려고 하는 순간 병원을 빠져나온 아비게일은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당하는 기분은 어떠냐고 소리칩니다. 그녀의 말에 토니는 그저 쓱 웃으며 뭐 양쪽 팔이 없는 것보단 나을 것 같은데? 라고 말하곤 떠납니다. 한편 또 다른 장소에서 검은 손을 가진 사나이가 자신의 손에 끼워져 있는 만다린의 반지들을 세고 있습니다. 바로 어벤져스를 증오하는 다크엘프 말레키스입니다. 바로 이가 만다린의 반지들을 모으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과연 토니는 만다린의 반지를 모으고 있는 말레키스에게 어떻게 대응할까요? 그리고 말레키스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 만다린의 반지에 대한 후속 스토리는 다음 편에서 이어지며 그때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